오늘은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보관사업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0년 6월 2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년 1분기 말 현재 4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열 은행 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의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0에서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 말 현재 최대 주주는 양윤선 대표이사이고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해 전체 지분의 7.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 말 현재 유통 주식수는 1549만 8842주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약 1437만 주가 실질적인 유통 주식수입니다.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무상증자를 시행했습니다. 20년 3월 말 현재 액면가액 400억 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26일부터 24년 2월 26일까지의 기간이 전환권 행사 가능 기간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시점에서는 85,974원이었다가 무상증자와 시가 하락 등의 사유로 몇 차례 조정을 거듭했고 현재는 32,490원입니다. 2018년 이후 배당 내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 배당의 재원인 이익잉여금 잔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미국에 설립된 메디포스트 아메리카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메디투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큐로닉스입니다. 미국 법인은 세포 치료제의 현지 임상시험 및 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메디투어의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서비스, 큐로닉스는 신약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데 20년 1분기 말 현재 당기 순손실이 약 2억 400만원 발생했습니다. 전분기에도 매출액은 없었고 당기 순손실이 10억 6천만원 수준 발생했었습니다. 메디포스트 메디투어의 경우에는 당분기 손실이 발생했고 큐로닉스의 경우에는 97만 3천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사업 부문별 비중을 보면 제대열 은행의 20년 1분기 매출액은 53억 원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 부문의 경우에는 43억 원의 매출액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경우에는 20년 1분기 동안 17억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켰고 전체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 가동률을 보면 제대열 보관 서비스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로는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2018년 가동률 99.2%를 기록했었는데 2019년에는 84%로 하락했고 20년 1분기 동안에는 77.5%를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내수 수출 내역을 보면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수출액이 일부 있는데 금액이 미미하고 대부분 내수 매출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2018년에 전체의 0.4%였고 2019년엔 0.04%로 감소했다가 20년 1분기에는 수출 물량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20년 1분기 동안 자산 총계는 1.2% 감소했는데 부채 총계가 8.1% 감소하면서 자본 총계는 5.0% 증가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보면 19년 말 마이너스 472억이었는데 20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423억 원으로 49억 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전기 말과 1분기 말까지 이익잉여금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배당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잉여금이 전기 말에 비해 증가한 것은 20년 1분기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0년 1분기 매출액은 122억 원으로 전년도 1분기에 123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매출원가는 전분기 대비 6억 원 수준 17.1% 증가했고 판관비는 전분기와 당분기 모두 매출액 대비 52% 수준을 지출했으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의 71.8%에서 66.7%로 4% 수준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전분기의 1.9%에서 마이너스 1.2%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40억 원 수준 발생했고 당기순이익률은 32.7%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전분기 대비 957.5%로 급증한 것인데 원인은
금융수익이 84억 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수익은 전분기 대비 824.9% 수준 증가했습니다. 주요 비용별 내역으로 볼 때 매출원가 증가 원인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금액이 전분기 대비 3억 7,900만 원 수준 증가했고, 상품 판매와 관련한 1억 5천만 원 수준 증가, 그리고 자잘한 기타 비용이 2억 1,400만 원 수준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변동 내역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년 1분기 동안 가격이 내려간 것은 펜타스판 한 종류뿐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원재료에서 가격 절감 효과를 찾기는 현재 자료 수준에서는 어려웠습니다. 부문별 수익과 이익 수준의 구분손익입니다. 제대혈 부문과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는 전분기에 6억 원 수준의 손실에서 당분기에는 12억 5천만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전분기에 비해 당분기의 손실 규모가 커졌고, 세포치료제 판매와 관련해서도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에 18.2%에서 당분기에는 15.3%로 하락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 원인은 금융수익이었습니다. 금융수익이 전분기에는 약 9억 1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당분기에는 84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수익에서 크게 늘어난 항목은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었는데 이 금액이 79억 원 발생했습니다. 금융부채 내역을 보면 19년 말 163억 원 수준이었던 파생상품 부채 잔액이 20년 1분기 말 8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 부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와 관련되어 있고, 주석에서 전환권 대가가 파생상품 부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부채 내역에서 살펴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전환권 대가 내역에 기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부채의 가치와 전환권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전환권은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계약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전환권 가치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주가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환권 가치의 구성요소 중 부채의 공정가치에는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데,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떨어지면 전환권의 가치가 감소하고,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올라가는 경우 전환권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1분기 말 현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인 32,490원보다 메디포스트의 주가가 더 떨어져서 파생상품 부채인 전환권 대가의 공정가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파생상품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손익계산서 내역을 보면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17년에 마이너스 8.1%에서 2019년에는 마이너스 17.6%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최근 4개의 사업연도에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조 3에 의하면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특례 규정을 두고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9일자로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관리 종목 지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19년부터 적용한다면 5개년 적용이니까 2023년까지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18년에는 1개년 동안 매출액 대비 28.1%, 2019년에는 매출액 대비 27.1%를 지출했습니다. 20년 1분기 동안은 15.7% 수준을 지출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카티스템과 뉴모스템의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모두 20년 1분기 동안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유동비율이 314.6%로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없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도 개선되면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 요약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사업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왔고, 20년 1분기 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423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규모에 비해서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지출하는 규모가 커서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열 은행 사업이나 희귀 난치병 치료제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오랜 기간 동안 비용 지출 규모가 큰 것이 현실이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들의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20년 1분기 동안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고 이건 금융 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주가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떨어져서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공정가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디포스트는 지속된 손실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며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재무 구조를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